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8월 28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죠. 이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이준석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놓고 난상 토론을 벌였는데 네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네 가지 결론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 당내에서도 새로운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을 이렇게까지 해서 쫓아내야 되느냐?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는 초과 삼간 빈대를 잡으려다 초과 삼간 태우는 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과연 이준석이 빈대에 불과할까요? 저는 빈대가 아니라 이 초과 삼간을 스스로 다 태우는 구중 궁궐을 태워버리는 이 그런 방화범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이 여당을 태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방화범. 자,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이 조치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어제 네 가지 국민의힘이 의결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확실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는 좀 어렵다. 나머지 방법은 어렵다. 그래서 그 나머지 방법 대신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는 것이 이제 이준석과 권성동을 동시 제명하자는 겁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하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준석은 가처분 신청을 또 할 겁니다. 지금 뭐 비대위원장만 정지됐으니 비대위원들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이준석 쪽에서 그러면 우리 비대위원 또 가처분 할 거야 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법원의 판단을 빌려서 지금 법원이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이 됐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이기 때문에 뭐 우리법연구회나 뭐 인권법연구회 이런 그 진보 좌파 성향의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법원의 손에 맡기면 항상 위험이 있으니까 국민의힘 당헌 당규 안에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비대위를 발족시키는 데 대해서 뭐 절차상 하자 이런 것은 법원에서 따질 수가 있죠. 그런데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제명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 왜 이 사람들을 제명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하겠지만, 자, 그래서 저는 이 동시에 두 사람을 제명을 하는 것, 물론 권성동이 스스로 물러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생각이 없죠. 자, 이것은 지금 인연 후 총선의 공천권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발로 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국민에게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도 또 전체 당원에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원에게 이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일단 어제 네 가지는 이런 겁니다. 네 가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합의한 거는 이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의 신청 그리고 항고 같은 이의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당헌 당규를 다시 정비를 한 후에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결의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겁니다. 이것은 이 방법은 무조건 써야 된다는 것. 이준석 당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은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자,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내대표 권성동 거치는 이번 사태를 수습한 후 의원총회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어. 자, 사태 수습되면은 안 물러나겠죠. 말씀드린 대로 공천권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보면 물론 이 절차는 해야죠. 항고까지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의 신청은 같은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뭐 똑같은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거쳐서 고등법원에 항고를 할 수는 있죠. 한 2, 3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치 재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김명수 법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물론 이 절차는 해야 되지만 불확실한 거죠. 당헌 당규를 정비해서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결의했다. 자, 이것도 새로운 비대위, 이준석이 또 이 새로운 비대위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죠. 그리고 결과가 불확실합니다. 이 법원에
다시 국민의힘의 운명을 맡겨놓고 또 초조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비대위 구성, 지금 이것을 인용한 재판부가 이 비대위 구성 절차에 대해서는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만 비상 상황이 아닌데 왜 비상 상황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비상 상황을 또 만들겠다는 건데 만들어 놔도 또 이번에 인용을 한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죠. 뭐냐면은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가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1월 9일, 1월 8일 이준석이 징계가 풀리는 1월 8일 이전에 새 대표를 뽑으면은 이준석이 어떤 불리한 불이익을 받는다. 이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하지 않겠다. 이것을 약속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똑같은 이유로 또 이거 가처분 인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이 상당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해야 된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의 결의 내용입니다. 지금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당정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그런데 이준석은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하였음.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당의 혼란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이준석 전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 증거 조작 교사임.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저 의원총회에서. 그중에 증거 조작 교사 의혹으로 6개월 직무정지 당한 사태가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 의원총회 결의로 이준석 전 대표에게 강력 경고하는 바임. 또한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에 제기된 추가 징계 요구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함. 자,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추가 징계를 하겠다는 의지도 표현이 됐었죠. 자, 이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단 이준석을 제명을 해야 되는 거죠.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 수사 결과 믿고 기다리다가 또 아니면은 또 비대위를 또 해서 또 가처분 법원의 판결을 믿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속전속결로 해치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에 끝나면 안 됩니다. 이준석에 끝나면은 정말 젊은 당 대표 하나 제거하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준석과 맞서서 싸웠던 이준석이 이름 붙인 윤핵관은 왜 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또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준석과 같이 동반 퇴진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민심에도, 여론에도, 일반 국민들도 볼 때 이준석만 퇴진하는 것보다 권성동이 같이 퇴진을 해야죠. 퇴진을 안 하면 자진 사퇴를 하는 게 최선인데 자진 사퇴 지금 할 의향이 없죠. 지금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원내대표 거치는 이번 사퇴를 수습한 후 의원총회 판단에 따르기로 했음. 자, 수습되면은 안 나갑니다. 수습을 하기 위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성동도 윤리위원회에 해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해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죠. 자, 권성동은 계속 자리에 있으면은 이게 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해도 또 가처분을 하면은 또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에게 유리한 재판을 한 그 재판부의 판결문에 보면은 가처분 인용한 판결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아니다, 이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다.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하니까. 그러므로 당대표 권리, 당대표가 아예 없는 것이 권리죠. 권리에 준하는 상황, 그러니까 비상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법원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없어져 버리면, 당 직무대행을 하는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든지 제명이 돼서 없어져 버리면은, 그건 비상사태죠. 원내대표가 없어서 당대표 직무대행을 못하니까. 자,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취지로, 정가 뒷담화에서
말씀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원내대표가 아예 사퇴를 해버리면은 그것은 당의 비상 상황이니까 어제 제가 유레카라는 말씀을 드렸죠. 법원이 이 대목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있으니까 비상 상황이 아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러면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버리든지 제명을 하면은 비상사태가 되는 거죠. 자, 그 상황과 일단 별개로 어쨌든 지금 권성동이 사퇴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거리 상태로 만들어서 원내대표 없이 비대위를 꾸리는 겁니다. 비대위를 꾸려서 비대위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추진을 해서 새 당대표를 빨리 뽑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국회 상황이라고 해도 지금 10월달 돼야지 이게 국정감사 같은 중요한 일정은 10월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9월 한 달 기간이 있죠. 빨리 비대위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막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어렵다면은 그것을 정기국회가 사실상 끝나는 12월 초, 그래서 1월 9일 이준석이 복권되기 전에 이 전당대회를 해서 새 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준석이 다시 재출마나 아니면 복귀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 다시 당대표직을 맡게 되면은 정말 황당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대통령을 향해서 뭐 개고기 이야기하고 비겁한 황제에 비유하고 독재자처럼 이렇게 묘사한 당대표가 어떻게 같이 대통령과 뭐 얼굴을 맞대고 국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준석의 재등장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원내대표를 거리로 만들어서 원내대표 없이 비대위를 꾸린다.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준석 재출마는 봉쇄시킨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다만 문제가 하나,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원내대표 없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일부에서는 원내대표를 새로 뽑자고 하는데, 빨리 새로 뽑아서 비대위로 가자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준석이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아예 그거를 봉쇄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 없이 간다는 거죠. 원내대표 없으면 물론 정기국회 상황에서 상당히 뭐 지휘 사령탑이 없으니까 좀 구심점이 없는 것은 있지만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을 완전히 지휘하기는 원내 대책을 지휘하기는 이미 본인의 리더십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사실상 현실적으로 없어도 충분히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상황이 정리된 뒤에 조속히 원내대표를 또 새로 뽑아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징계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권성동에 대한 제명까지 가능할까? 자,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당규에 있는 윤리 규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일단 11조에 보면은 윤리위원회 소집을 할 수 있는 것은 당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자, 위원장 이양희 위원장이죠. 저번에 이 위원장이 소집을 해서 당대표였던 이준석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소집은 일단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 징계 사유가 중요하겠죠. 아무나 뭐 징계할 수는 없는 거죠. 징계 사유가 20조,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조가 양쪽 이준석과 권성동에 다 해당됩니다. 1조,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를 할 수 있죠.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자, 이준석은 뭐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말할 것도 없고 권성동도 정권 교체기에 이 금수완박 입법 덜컥 합의해 준 것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일어났을 때 뭐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해서 이 당에 상당히 유해한 행위를 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자 메시지가 포착된 것,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연찬회 끝나고 뒤풀이 한다고 대통령이 금주령을 내렸는데 술자리를 가진 것, 자, 이런 것들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징계사유 두 번째, 현행 법령 및 당헌 당규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자, 뭐 당헌 당규 윤리 규칙은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상황이 민심을 이탈케 하고 있죠. 그 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자, 그런 상황을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초래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징계 사유 세 번째도 해당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상당히 포괄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에 이준석, 권성동 둘 다 징계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징계 종류 네 가지죠.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되는데, 제명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 제명은 최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이준석이 여기에 해당하죠.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회의가 지금 일시적으로 좀 살아날 수가 있죠. 직대 체제로 갔다가 권성동에 대한 이 신변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직대 체제의 최고위원이 일시적으로 복원됐을 때 이것을 의결하면 됩니다. 최고위원의 의결을 거치면 됩니다. 혹시 또 이것이 불가능하다면은 이것도 고쳐야 되죠. 징계 절차 이것도 또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또 이것에 대해서 당 밖에 법원에 대해서 기다리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징계 제명을 할 수가 있고,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이것은 좀 까다롭습니다. 권성동은 국회의원이죠. 이것은 의원총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이 된다. 지금 분위기 같으면은 이렇게까지 가면은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국민의힘이 느낀다면은 이것도 어려운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탈당 권유도 있는데, 탈당 권유 의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바로 제명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21조 6항에 보면은 징계 후에, 자, 이준석 징계 후에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 이 조항이 있죠. 그러면 이준석은 당원권 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중한 징계는, 이 추가 징계는 제명 아니면은 탈당 권유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준석은 또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새로 시작되는 이번 주에 수사 결과가 발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성범죄, 성매매 관련, 성상납 관련이죠. 이것은 22조에 있습니다.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정지 등 징계 특례, 여기 보면은 법 위반 혐의로 다음 각 호와 관련돼서 기소된 자는, 기소되자마자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에 이 피선거권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되고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 범죄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준석과 관련된 것은 성매매, 알선 등 성범죄, 그리고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금품도 받고 했다는 거죠.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윤리위에서 만약에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하면은 이준석은 또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번에 재심 청구 안 했습니다. 재심 청구보다는 이 사법부에 손을 빌려서 탄원서도 내고 정치권 안에 일을 일러 바치고 고해 바치고 이렇게 해서 그 방법을 택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윤리위에 재심 청구는 안 하는 대신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죠. 만약에 제명을 당하면은.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비대위 직무 정지를 시킨 이 법원의 판단은 위기 상황에 따른 비대위 출범 적절성을 따진 겁니다. 이 위기 상황이냐 아니냐 그것을 따진 것인데, 당 전체가 위기 상황이냐 아니냐 이것을 법원에서 따졌지만, 이 징계를 하는 것은 순전히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당헌 당규 윤리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판부가 정치 성향이 있더라도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동시 제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것만이 또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조치일 수가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